도형의 이동 첫 번째로 이제 말 그대로 도형을 이동시킬 거예요. 그 이동시키는 첫 번째 중에 평행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평행 이동. 그래서 또다시 1번. 그럼 점의 평행 이동이라고 해서 이런 거죠. 어떤 x, y라는 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말 그대로 점을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이렇게 이동시키겠다 이거예요. 그치? 그럼 그때 점의 좌표는 평행 이동한 만큼 그냥 좌표에 더해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알았지? 근데 애들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문제를 풀다가 이런 표현들을 만나. f 땡땡 x, y 화살표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이런 표현을 만나면 이게 뭔지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수학화를 다 배우고 왔으니까 있잖아. 저 점의 평행 이동 자체가 하나의 함수야. 평행 이동 자체가 하나의 함수야. 왜 이걸 함수라고 할 수 있니? 평행 이동 전의 그 순서상, 좌표 평면의 모든 순서상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그 정의역의 원소 자체가 순서상인 거야. 알았지? 왜 집합의 원소는 구분이 갈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정의역 안에 어딘가 1,2라는 점이 있다. 이 점을 이렇게 이동시키겠다 이거야. 공역에 있는 2,빵이라는 점에 이동을 시키겠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뭐 5,3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6,1로 이동을 시키겠다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이 다 도착하는 지점이 있어 없어? 있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의 표현을 쓰는 거야. 이 점이 이 점으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그냥 이 점의 평행 이동 x축 방향 1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2만큼의 평행 이동을 의미하는 식이 되는 거야. 알았지? 뭐 함수는 여기가 꼭 f가 아니라 뭐 좀 다른 게 써 있어도 상관없겠지. 그치?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f를 여기다도 썼지만 뭐 이런 데다 이렇게 쓰기도 했었잖아. 그치?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애들이 왜 함수로 이딴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지를 잘 모르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알았죠? 자, 이해됐죠? 자, 이게 점의 평행 이동이었고요. 이제 도형의 평행 이동인데요. 도형의 평행 이동. 자, 우리가 평면 도형들은 그 고유의 식을 가지고 있거든. x축, y축을 좌표 평면으로 하는 평면 도형들은 x랑 y를 문자로 가지고 있는 어떤 방정식을, 고유의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원도 원의 방정식, 직선도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fx, y만 쓰면 안 되고 방정식이기 때문에 방정식은 반드시 등호가 있어야 돼. 알았지? 어떤 직선의 방정식도 일반형 뭐는 빵 이렇게 쓰잖아. 원의 방정식도 일반형 한쪽으로 싹 이항해 놓을 수 있고 하다못해 2차 함수도 한쪽으로 싹 이항해 놓으면 는 빵 이렇게 표현해 놓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 식인 거야. 알았지? 뭐 이렇게 써도 되고 y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이런 식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거야. 둘 중에 하나로. 그렇지?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위에다 써야겠다.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위의 식은 f, x-a, y-b는 빵이 되고요. y는 f, x-a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플러스 b가 된다. 근데 사실 얘도 이런 식인 거예요. 얘도 여기가 y-b는 f, x-a 이렇게 생긴 거야. 알았지? 즉 뭐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냐? 반드시 얘들아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반드시 x 자리에 x에 x-a 대입 반드시 뭐라고? x에 x-a 대입. 근데 내가 물어보잖아.
이거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물어보면 x에 x-3을 대입해요 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뒤에 빼기 3이요. x가 써져 있다? 뭔가 x라고 써져 있으면 뒤에 빼기 3만 붙여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언젠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날이 와. 오케이? 그렇죠. 항상 x 자리에 x-a를 대입하자. 마찬가지로 y 자리에 y-b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형의 평행 이동입니다. 이유는 왜 식이 이렇게 바뀌냐에 대한 이유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자취의 방정식. 왜? 봐봐. 자취라는 건 어떤 도형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 있다. 그 점을 모조리 다 평행 이동시킨 그 점의 자취를 구하는 거거든.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봐봐. 어떤 x, y가 fx, y라는 요 방정식 위의 점이야. 오케이? 이 도형 위를 움직이는 어떤 임의의 점이 있어. 알았지? 그럼 이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라는 말은 이 도형 위에 있는 모든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지. 그럼 이 도형을 x 플러스 a, y 빼기 b는 b가 f 삐리리, 삐리리는 0 위의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치?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여기다 x, 여기다 y라고 해볼 거야. 알았지? 그럼 얘네들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x는 스몰 x 플러스 a여야 하고요. y는 스몰 y 마이너스 y는 y 마이너스 b여야 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x대를 뭘로 바꿔? 왜 그러니? 계속 그럼 요 식에서 x는 뭐라고? x-a. 그치? 요 식에서 y는 뭐라고? y는 라지 y 빼기 b지. 그치? 이 xy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지. 얘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지. 그치?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 이런 식이 나온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이 뭐냐면 이 식이 좀 거꾸로 썼어. 좀 거꾸로 썼어. x축으로 어쨌든 요 식이랑 똑같은 식인 거야 지금. 이해됐니? 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미친놈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여기 머시기 머시기가 있잖아. 그치?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일단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니까 x 플러스 a, y 플러스 b를 딱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는 상황이어야 되거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기 때문에 내가 프린트에다 써놨는데 뭐라고 써? 좋았어. 이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놓으면은 라지 x, 라지 y 하지 말고 이렇게 놓으면은 x는 x 프라임 마이너스 a,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b가 성립하겠지 지금. 그치? 얘를 평행 이동시킨 후의 점이라고 하면. 그치? 그러면 그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요 식이 요렇게 바뀌거든. x 프라임 빼기 a, y 프라임 빼기 b는 0으로 바뀌지. 그치? 그럼 이 식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x 프라임, y 프라임은 fx 빼기 a, y 빼기 b 위의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얘네 둘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요, 식이. 이해됐니? 그래서 평행 이동시킨 후에 점인 x 프라임, y 프라임을 만족시키는 도형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x 자리에 x-a가 들어가고 y 자리에
y-b가 들어간다 이런 거야. 오늘 조금 미안해. 내가 이상해. 내가 원래 이러지 않아. 그치? 저 원래 이러지 않는데 오늘 뭔가 좀 머릿속에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 하여튼 x자리에 x-a, y자리에 y-b를 대입해야 평행 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칭 이동인데요.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대칭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점대칭이라는 게 있고요. 선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대칭과 선대칭의 그림은 뭐 프린트에 다 있을 거니까 뭐 말 자체가 어렵진 않을 거야. 알았지? 그 중에 요 점대칭은 180도 회전 이동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180도 회전 이동인 거예요. 여기 있는 점을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리는 거지. 뭐 도는 방향은 뭐 이렇게 도나 상관이 없는 거야. 알았지? 돌렸을 때 그 점에다가 펜 딱 찍고 종이 뒤집어 봐. 180도 돌리면 대칭 이동 처음 그림하고 대칭된 그림하고 일치가 돼 있을 거야. 그치?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이 뭐 거의 대부분 다 아는 걸 거야. 첫 번째 또다시 점의 대칭 이동. 아는 것부터 해볼게. 봐봐. 1번. 1번은 x, y를 x축에 대하여 대칭시켜볼게요. 이렇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어디에 부호가 바뀌어야 돼? y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야 하니까 x, y 이렇게 써야겠지. 그치? 두 번째는 똑같이 x, y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야 돼? x, y라고 이렇게 써야겠죠. 그쵸? 3번은 자, 여기 보고 생각하고 대답해라. x, y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x, y.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것들이야. 그치?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고 4번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기억하고 있을 거야. 다음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돼? y, x. 즉 x좌표와 y좌표가 위치가 바뀌죠. 그쵸? 자, 얘도 x에다 y를 대입하고 y에다 x를 대입하고 뭐 그 정도의 느낌인 거지. 5번. 이 점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외우고 있나 혹시? y, x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4번, 5번 같은 건 그 증명 과정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많이 물어봐요. 자, 내가 5번 하나만 보여줄게. 4번, 5번은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5번 하나만 보여드리면 될 겁니다. 자,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y는 x라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어딘가 대칭 이동시키고 싶은 지점에 어딘가에 여기 x, y가 하나 있어요. x, y를 대칭 이동시킨다라는 건 수직 길이가 똑같게 요 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치? 요 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x', y' 이렇게 할 건데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아주 정석적인 방법을 보여드릴게. 자, 그럼 얘네 둘의 중점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뭐 A'이라고 하죠. 자, A와 A'의 중점의 좌표 어떻게 될까? 2분의 뭐 x 플러스 x 프라임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인데 그 중점은 요 직선 위의 점이야. 그치? 요 직선 위의 점이라는 건 이항하면 x 플러스 y는 빵이잖아. 그치? 즉 두 x좌표 y좌표를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지금 빵이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즉 둘이 더하면 빵이 돼야 되니까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이 빵이어야 돼. 따라서 y 프라임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은 빼기 x 빼기 y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요식 하나랑. 자, 두 번째는 얘 기울기 얼마야? 얘 기울기 얼마여야 할까? 1이어야 돼. 따라서 x 프라임 빼기 x분의
y 프라임 빼기 y는 1이어야 하니까 y 프라임 빼기 y는 x 프라임 빼기 x 해서 x 프라임 빼기 y 프라임은 x 빼기 y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1번, 2번 해서 자 1번하고 2번을 더해서 2로 나눠보시면 뭐 남니 좌변은? 우변은? 오케이? 그렇잖아. 더해서 2로 나눠 얘들아. 1번에서 2번을 빼서 2로 나누면 좌변 뭐 남니? 우변은? 이렇게 남아. 그치? 즉 내가 찾는 x 프라임이라는 점은 이동시키기 전에 y라는 녀석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 그쵸? 여기 x가 얘가 마이너스 y가 나온 거고 얘가 마이너스 x가 나온 겁니다. 오케이? 요대로 써주시는 게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알았죠? 즉 결국 외우셔야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좀 복잡한 녀석들도 다 해결을 할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좀 근데 길고 좀 귀찮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책에도 써져 있는 5가지이고요. 책에도 써져 있는 5가지입니다. 지어도 되니? 지어도 되죠? 그렇죠? 네, 언제 한번 누가 하나 시켜서 써보라 그래야겠다. 자, 6번은 이제 y는 그러니까 x, y를 여기 다 써야겠다. x, y를 좀 응용된 거야. 저 4번의 응용인데 y는 x 플러스 n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는 상황이야. 자, 네, 첫 번째. 이거 공식 몰라도 공식을 못 외워도 풀 수 있는 방법, 머리 만지지 말고 공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드리면 뭐 3,2를 y는 뭐 x-2에 대하여 대칭시키래. 오케이?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마이너스 3,2 정도 해볼까? 마이너스 3,2로 가자. 자, 이렇게 점이 여기 있어요. 이 점을 대칭시킨 점을 구하래. 어딘가 있겠지, 그치? 자, 근데 y는 x였으면 참 좋을 것 같잖아. 직선을 y축으로 얼만큼 올리면 y는 x가 돼? 2. 직선을 위로 2칸 올려, 점도 따라서 2칸 올려. 뭔 말인지 알겠니? 그 점을 대칭시키면 이 점을 똑같이 이 점보다 2칸 위에 있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올려서 대칭시키고 내리면 돼. 즉 위로 2칸 올려 마이너스 3, 몇이 돼 있어? 4가 돼 있겠지. 걔 y는 x 대칭시키면 그러면 4, 마3이 되면 돼. 걔를 다시 아래로 2칸 내려 4, 마5가 답일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면 돼. 기울기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이 적용은 가능해. 알았지? 어렵진 않아. 그치? 근데 졸라 빨리 찾을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 자, 공식이 있는데 일단 점부터 써드리면 이걸 외울 수가 없어. 이게 되게 헷갈려. 여기 써져 있는 이게 되게 헷갈릴 거야.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면 y-n, x 플러스 n 이거든요. 이게 못 외워. 왜 못 외우냐면 7번이 똑같이 x, y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에 대하여 대칭시킨 건데 y는 x좌표가 마이너스 y 플러스 n,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야. 이 네 개를 헷갈리지 않고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도 알아. 그래서 공식을 적용시키는 방법만 알려드릴 거예요. 뭘 못 외우면요? 이렇게 하시면 돼. 알았지? 아, 선생님 저 이것도 못 외우겠는데요. 그럼 내가 아까 요 공식이 성립하는 유도 과정을 보여줬지. 그 유도 과정 그대로 숫자를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알았지? 자, 이거를 정석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온갖 교과서나 이런 데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주어진 식을 있잖아. 주어진 식을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부터 해볼게. 이 주어진 식을 x는 정리해봐. y는 정리해봐. 이렇게 해서 여기 우변에 항상 이대로 좀 지켜줘. 이 우변에 있잖아. 여기다가 이동시키기 전에 좌표를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나오는 x값과 y값이 내가 찾는 대칭된 후에 좌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들었던 얘가 마이너스 3,2를 y는 x-2에 대하여
대칭시키자 했잖아. 그치? 봐봐. 요식 x는 정리해볼까? y는 정리해볼까? x 마이너스 2지. 자, 여기 있는 우변에다가, 그러니까 y에다가 뭐? 이 y좌표 이동시키기 전에 y좌표 얼마? 2. 여기다 얼마? 이게 얼마야? 아까 4, x가 4고 아까 y가 마이너스 5였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이해됐니? 이렇게 적용시키면 나온다 이거야. 얘네 두 개는 적용 방법이 똑같아. 마찬가지야. 얘도 x는 정리 하나, y는 정리해서 그 우변에 이동시키기 전에 좌표 집어넣으시면 이동된 결과물이 뾰로롱 하고 나옵니다. 알았죠? 외우면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7번. 자, 3개가 더 있어요. 8번. 똑같아. x, y를 얘는 쉬워요. 또 x는 a에 대하여 대칭시킬 건데, 자, 이건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 아, 그 몽둥이 망가져가지고 여기서 그리자. x는 a가 여기 이렇게 있어. x는 a가 또로로로로 이렇게 직선이 있습니다. 내가 관찰하는 점이 하나 여기 있어. x, y가. 이 점을 대칭시켜서 난 여기를 찾고 싶어. 그치? 질문. 두 점에 무슨 좌표가 똑같아? y좌표 안 바뀌어. 그치? x좌표는 바뀌지? x좌표가 바뀌는데 이 두 지점의 x좌표의 중점이 a가 돼야 돼. 그치? 그럼 중점 어떻게 구할 거야? 더해서 2로 나눌 거야. 더해서 이 점의 x좌표와 이 점의 x좌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얼마여야 돼? a. 그럼 더하면 2a가 돼야겠지. 그치? 하나가 3이다? 두 숫자를 더해서 10이 돼야 돼. 다른 하나는 얼마야? 7. 어떻게 얘기했었네? 10에서 3 빼면 되겠지.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고? 2a가 돼야 된다고. 즉 이 점의 x좌표는 얼마야? 2a 빼기 x인 거야. y좌표는 안 바뀌는 거야. 알았지? 연습 하나 해볼까? 봐봐. 1,3을 x는 마이너스 2에 대하여 대칭을 시켜라 라는 건 요 녀석의 2배에서 얘를 빼라고. 그럼 얼마가 돼? y좌표는 안 바뀌어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았지? 좀 중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칭을 시킨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9번이 내가 지금 비슷한 성질끼리 같은 지역에 쓰고 있거든. x, y를. 이번엔 y는 b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킬 거야. 이번엔 이렇게 있어. 직선이. 그러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무슨 좌표가 안 바뀌어? x좌표가 안 바뀌어. 대신에 y좌표는 중점이 b여야 되니까 더해서 2b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2b에서 y를 빼줘야 되겠지. 마지막 10번째. 마찬가지로 x, y를 이번엔 a, b에 대하여 대칭시키는 거야. 점을 점대칭시키는 거야. 점을 점대칭. 뭔 말이냐면 얘도 x, y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a, b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여기가 중점이어야 되는지 여기가 중점이어야 되는지. 뭐뭐에 대하여 써져 있는 데가 대칭점인 거야. 알았지? 즉 여기에 대하여 대칭시킨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얘는 x좌표도 중점이어야 되고 y좌표의 중점도 b여야 되니까. 그렇지? 즉 x좌표끼리 더하면 2a가 나와야 되고 y좌표끼리 더하면 2b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여기까지 올게. 그럼 뭐라고? x좌표가 2a 빼기 x, 2b 빼기 y 이렇게 생긴 거. 됐나요? 자, 이게 어떤 점들을 전부 다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도형의 대칭 이동을 해야 하는데 적을 건 없어. 이거를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안 되니까. 봐봐.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f 도형이라는 건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는 0으로 정리된 꼴을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y는으로 정리된 꼴을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그치? 뭐 어떻게 정리돼 있어도 뭐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표준형으로 한번 써볼게. 일반형으로 한번 써볼게. 그럼 여기 어떤 일반형으로 써져 있는 f x, y는 0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뭐야? 자, 그럼 얘도 그 프린트에 뒤에 써져 있을 거야. 뭐라고 써져 있니?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자 이렇게 써져 있어. 알았지? 아니 찾았니? 도형의 대칭 이동 빨리 찾아봐 하나. y에 마이너스 y를 대입. y의 부호를 바꿔요. 이렇게 대답하면 내쫓을 거야. 알았지? 알았지? 점의 대칭 이동은 y의 부호를 바꾸면 돼. 그게 맞는 표현이고 도형의 x축 대칭 이동은 y의 부호를 바꿔요가 아니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라는 녀석을 대입을 하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마찬가지로 이 도형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식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알았지?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 도형 원점 대칭시키면 식이 역시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역시 그럼 x에 마이너스 x 대입 y에 마이너스 y 대입. 자, 얘도 y는 x 대칭시키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역시나 이 녀석도 x 자리에 y 대입하고 y 자리에 x 대입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이렇게 역시 이렇게 써져 있어.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 y 자리에 마이너스 y 대입 이렇게 써주시는 거야. 알았지? 여기 나머지도 다 똑같아. 나머지도 다 똑같은데 얘는 사실 이거를 막 여기다 필기를 해놓고 막 외우고 이런 것보다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볼게요. 일단 봐봐. 그럼 역시나 fx, y는 0이라고 써져 있는 이 도형의 방정식을 y는 x 플러스 n에 대해 대칭시키면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렇게 써져 있어. 얘도 x 자리에 y 마이너스 n 대입, y 자리에 x 플러스 n 대입인데 이거 못 외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역시 적용시키는 방법만 알려줄게. 뭘 대입할 건지. 이 주어진 직선을 x는 정리해서, 오케이? 그 x 자리에 이 녀석 대입하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직선 y, 이 식을 y는 정리된 걸 y 자리에 x 플러스 n을 대입하시면 된다고. 자, 연습 하나 해볼게. 연습. 뭐 직선 식으로 한번 식으로 y는 뭐 x제곱 빼기 2x라는 식이 있다고. 이 녀석을 뭐 이 별로 의미는 없겠네. 1차식으로 할까요? 1차식. y는 뭐 2x 플러스 1. 이 녀석을 이놈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래. 봐봐, 대칭을 시키면 이 y 자리에 뭐 대입한다고? x는 정리한 거. x는 정리한 거 뭔데? x는 정리하면 y 플러스 2. 즉 요 y 자리에는 뭐라고? y 자리에는 y는 정리한 걸 대입해야지. 미친놈이야. 그치? y는 정리한 게 뭔데? x 마이너스 2고 요 x 자리에 뭐 대입한다고? y 플러스 2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고. 알았지? 오케이? x는 정리한 거 x에 대입, y는 정리한 건 y에 대입. 이렇게 하시면 식이 나옵니다.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규칙이 언제나. 기울기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만이야. 알았지? 기울기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아닌 직선들은 아직 안 알려줬고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왜냐면 그건 어려우니까요. 그건 어려워요. 자, 얘도 fx, y를 얘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바뀌어. 역시 이렇게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어. 오케이? 이렇게 바뀌어서 너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될 거야. 뭘 만나게 되냐면 자, 봐봐. 어떤 도형이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 자, 요 녀석을 어떻게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자, 요렇게 됐답니다. 오케이? 자, 요 짓을 있잖아. 아이들이 물론 단계 거쳐서 와도 돼.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은 얘를 먼저 요렇게 바꿔볼래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 녀석을 저 이렇게 바꿀게요. 이게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야. 왜? 그럼 여기서 일로 이동할 땐 어떻게 이동한 걸로 보여? 요거. 그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시킨 거지. 이렇게 보이지, 그치?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여기서 1로 이동한 건 질문. X축 평행 이동일까요? Y축 평행 이동일까요? 아, 나 지난번에 이거 질문했어. 지난번에 이거 질문할 때 있잖아. 우리 수업 시간에 한 명 빼고 다 맞춰서 한 명이 딱 틀렸거든. 네가 틀렸어. 니인가 누군가 둘 중 하나가 틀렸는데. 자, 다시 X축 평행 이동이다 손. 둘 중에 하나야 돼. 둘 다 아닌데 물어보진 않았을 거야. 그렇지? Y축 평행 이동이다 손. 안 드는 사람 뭐야? 안 드는 사람이야? 뭐라고? Y축 평행 이동이래. X축 평행 이동이다 없어? Y축 평행 이동이다. X축 평행 이동이다 진짜 없어? 눈치 게임이 아니고 지금 뭐 OX 퀴즈 아니야? 막 찍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모르겠어? 봐봐. 자, 내가 아까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럼 X 자리에 뭘 대입하자고? 그치? 봐봐. 너 X에 X-4를 대입할 거지. X가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그치? 너 여기 X에 X-4 대입하라고 하면 여기다 대입해서 이렇게 바꿀 거야? 아니야. 요 자리에 X-4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봐봐. Y라는 문자의 식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Y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한 거잖아. Y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했어. Y에다 뭐 대입했을까? 요 Y에다가. 요 Y에다 뭐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돼? 지금 Y에 지금 딱 Y-4 대입하면 되지, 그치? 대입하면 딱 4-Y 나오지. 그러니까 어느 축 방향 평이동이야? 당연히 Y축 평이동인 거야, 그치? 이해됐니? 당연히.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왜 그렇게 하냐면 있잖아. 걔네는 이걸 몰라서 그래. 오케이? 이거 있잖아. 한번 잘 기억해 놓으면 부담스럽지 않아. 외우는데 막 너희 막 구구단을 9단까지 나 81개나 외우고 있어서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힘들어. 그러지 않잖아. 그치? 익숙해지면 이거 진짜 별거 되게 규칙적인 것들이라 되게 많이 써있지만 규칙적이어서 외울만 하거든. 봐봐. 이런 거지. 일단 부호가 바뀐 건 대칭 이동이야. 알았지? 부호가 바뀐 건 부호가 바뀐 건 대칭 이동이야. 봐봐. X 자리에 뭐 대입했어? X 자리에 지금 내가 해주려고 한 게 나는 자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야. 요 녀석을 먼저 좀 이상해. 지금 하려고 보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얘가 이게 아니야. 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자, 얘 하나만 더 들게요. 자, 얘를 하나만 더 들게요. 하나만 더 들게. 하나만. 자, fx, 오늘 좀 이상해. 오늘 좀 이상해. 얘를 이동시켰더니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문자가 안 바뀌어야 돼. 그렇지. 자, 요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봐봐. 애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많이 하냐면 좀 봐줄래? 자, x, y를 먼저 이렇게 바꿔. 얘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 왜? 이제 부호를 바꾸는 거지. 뭐에 대해 어떤 이동을 한 거야 지금? 원점 대칭을 한 거야. x에 마이너스 x, y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원점 대칭을 시켰고 원점 대칭을 각각 x축, y축 평행 이동해서 찾은 거야.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을까요? 지금 이 x에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 x에 뭘 대입해야 얘가 될까? x 마이너스 4를 대입해야 플러스 4로 나오니까 x축 방향 얼만큼? 4만큼 평행 이동한 거고 y 자리에 뭐 대입했을까? y 플러스 2 대입했으니까 y축 방향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다. 즉 원점 대칭을 시키고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얘랑 더해서 2로 나눠보니까 2가 나와.
즉 x는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더해서 2로 나눠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 그치? 즉 이 두 도형의 중점은 2, 마이너스 1인 거지.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꺼번에 2,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되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해석하는 방법이 더 많아.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자, 이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나는 이걸 좀 극혐하거든요. 자, 이걸 이렇게 바꾸는 아이들이 있어. 이걸 앞에 숫자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xy의 부호를 바꾸는 애들이 있어.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나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해. 봐봐. 그럼 얘는 x 자리에 뭘 대입해야 이런 식이 나와? x 플러스 4를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시킨 거야. y 자리에 뭐 대입해야 마이너스 2 플러스 y가 나와?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봐봐. 이 식에서 1로 넘어갈 땐 x에 뭐 대입하면 될까? 마이너스 x. 이 식에서 1로 넘어갈 땐. 그치. 이게 원점 대칭을 나중에 시키는 거야. 평행이동을 먼저 하고 대칭이동을 나중에 하는 건 나는 진짜 극혐해요. 나는 절대 쓰지 않지만 뭐 이렇게 이동해도 똑같은 식은 나오기는 해. 나는 무조건 부호가 바뀌어 있으면 대칭이동 먼저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 다음 평행이동을 해서 조절하는 편입니다. 뭐가 뭐 좋다 나쁘다 아니고 하나만 잘하고 니네가 익숙해지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알았지? 지금부터 이제 뭐가 남았냐면 좀 쉬어야겠지. 그치? 쉬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쵸?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까지만 쉬운 얘기고 지금 가는 시간 동안 아주 쉬운 얘기를 할 거예요. 자, 17분이니까 25분쯤 수업을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어떤 점을, 요건 좀 따로 배워야 돼. 어떤 점 x, y라고 해볼게. x, y를 일반 직선이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게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것만 했잖아. 그치? 그런 게 아닌 것들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면 기울기가 1이건 마이너스 1이건 뭐 2건 2분의 1이건 뭐 언제든 항상 다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는 거지. 그치? 요거에 대하여 대칭을 시킬 건데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하는 방법.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내가 그 6번 증명하면서 보여준 그 방법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뭐 직선이 하나가 뭐 대충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어놓고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내가 대칭 이동시켜야 하는 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 점이 대칭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점을 찾을 거야. 지금부터. 어떻게? 첫 번째 중점 조건. 요 중점의 좌표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 2분의 y 플러스 y 프라임 해서 걔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 하나. 오케이? 이게 내가 말하는 중점 조건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직 조건.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가 m이니까 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x-x 프라임 분의 y-y 프라임인데 기울기가 m분의 1이어야겠죠. 마이너스 m분의 1이어야겠지. 그치? 이거 두 개 해서 얘를 연립하면 실제 우리가 풀어야 하는 문제에서 m, n도 상수로 이미 고정된 주어져 있을 거고 이 점에 좌표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 빼고는 전부 다 상수야.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x 프라임, y 프라임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만들어지고 둘이 연립을 하시면 x 프라임 값과 y 프라임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얘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건데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모든 시중 문제집 100% 전부 다 첫 번째 방법만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라서 아무도 몰라서 모를 수도 있어. 알았지? 모를 수도 있어. 자, 농담 아니야, 얘들아?
뭔가 다들 좀 미심쩍은 표정을 짓는 것 같아서. 자, y는 mx 플러스 n이 있는데 이 점을 가지고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킬 거야.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뭐 이쪽에다 이렇게 그어도 되고 이쪽에다 이렇게 그어도 되되, 직각삼각형을 그을 때 두 변을 그 x축 y축에 평행하게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돼. x축 y축에 평행하게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 두 직각삼각형은 당연히 어떤 상태에서 둘이 합동이겠지, 그치? 즉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을 거고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그치? 요걸 이용하면 요 점의 좌표들을 좀 빠르게 찾을 수 있거든. 이거는 이게 내가 뭐 식으로 백날 써주는 것보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풀어볼 거야. 그 다음 그 프린트에 어딨지? 내가 얘 하나 써놨어. 여기 있네. 몇 페이지야? 4페이지네. 그 프린트의 4페이지에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세요, 이제 이게 하나 써져 있는데, 어딨지? 아닌데? 직선을 4페이지가 아닌데? 여기 있다. 3페이지에 써져 있는 거. 근데 첫 번째 방법 있잖아. 내가 그 중간에 계산이 틀렸어요. 풀이가 계산이 틀려서 1,1을 대칭시켰는데 맨 마지막에 답 보면 답이 1,2라고 써져 있거든. 이거 중간에 계산이 틀린 거야, 알았지? 이거 그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풀었다, 이제 이거고. 두 번째 거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거 거기 써져 있는 거 똑같이 할 거니까 뭐 따로 적을 건 없습니다. 그 x 플러스 2y는 10에 대하여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문제를 풀 때 주의할 점이 있어.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인데 오른쪽 위로 그려놓고 풀면 답이 틀리게 나와, 알았지? 오케이? 대신에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을 이만큼 음수로 놓고 푸나 이만큼 음수로 놓고 푸나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좀 마이너스 2분의 1처럼 보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처럼 보이게라는 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고 있고, 2분의 1이라는 숫자는 x의 증가량이 2고 y의 증가량이 1이잖아. x의 증가량이 더 크잖아, 그치? 즉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밑변 길이가 높이 길이의 2배 정도 되게 두 점을 잡았을 때 x의 증가량이 y의 증가량보다 2배 정도 더 길게 잡혀야 돼, 알았지?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이 점이 1,2를 내가 대칭시킬 건데, 자, 1,2는 다행인 건 아무데나 찍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알았죠? 여기다 실제로 이 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찍었다고 해서 답이 잘못 나오고 그러진 않아. 1,2를 대충 여기다 이렇게 찍어놓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럼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점 보이니? 수직점 대충 보이나요? 이렇게 이동시켜서 이 점의 좌표를 찾고 싶잖아, 그치? 그럼 직각삼각형 x축 y축에 평행하게 하나, 여기도 x축 y축에 평행하게 하나, 이렇게 잡을 거야. 오케이? 그럼 이 봐봐, 얘 기울기 얼마야? 얘 기울기 얼마일까? 2겠지. 그럼 밑변 대 높이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1대 2겠지. 그러니까 요 길이를 모르니까 k, 2k라고 잡을 거고, 여기를 k, 2k라고 잡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있잖아, 1에서 오른쪽으로 총 2k만큼 온 거야. 이해돼? 마찬가지로 위에서 위쪽으로 얼만큼? 4k만큼 올라갔지. 즉 나는 k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저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데, 자, 그건 이 점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 점은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k만큼 갔고 위쪽으로는 2k만큼 왔지, 그치? 자, 이 식 이용할 건데, 얘가 어떤 직선 위의 점이야? 저 직선 위의 점이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k가 얼마인지 바로 나와요. 오케이? 근데 이 방법의 장점은 문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직접 한두 번 연습은 좀 해봐야 할 거예요, 알았지? 한두 번 직접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어떤 한 점을 어떤 임의의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키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거는 대칭이동의 마지막, 이게 대칭이동의 끝판왕이야. 자, 어떤 도형을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라고 물어볼 거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될 도형은 크게 두 개, 원 아니면 직선일 거야, 알았지? 원은 되게 편해. 어떤 원을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다고 해서 원의 크기가 바뀌면 되는데 안 되지, 그치? 원의 반지름 유지될 거야. 그럼 뭐만 이동시키면 되냐? 이 원의 중점만 잘 이동시키면 되겠지. 그럼 그거는 점만 이동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점만, 원의 중심 찾아서 이동시키고 반지름 그대로 유지하고 이러면 되지, 그치? 직선이 남았어. 뭐가 남았냐면 직선을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키는 방법이야. 그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키는 방법이 총 3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총 3개. 총 3개.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키는 방법 3가지. 3가지. 셋 중에 하나만 잘해도 대성공이야. 알았지? 셋 중에 하나만 잘해도 대성공이야. 자자자.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킬 겁니다.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킬 거예요. 자, 얘도 바로 문제풀이로 좀 넘어가 볼게요. 거기에 내가 풀이를 직선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시킨 걸 풀이를 하나만 써놨거든요. 하나만 써놨습니다. 자, 이게 교과서 같은 데 다 써져 있는 아주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x-y 플러스 2는 빵이란 녀석을 2x 빼기 y 플러스 1은 빵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라. 근데 지금 요 녀석 기울기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면 아까 전에 배웠던 공식을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전에 기울기가 뿔마 1인 녀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요 녀석 y는 정리해서 y에 대입하고 x는 정리해서 여기다 x에다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와. 기울기가 뿔마 1일 땐. 알았지? 그게 아닌 녀석들 내가 그래서 기울기를 일부러 2분의 1로 잡아놓고 문제를 푼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요 녀석 기울기 얼마야? 1이죠. 그렇죠? 얘 기울기 얼마야? 2니까 더 바른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얘가 대칭축인 거야. 그치? 얘가 지금 내가 대칭 이동시키고 싶은 직선인 거지. 그치? 즉 요 직선을 요 별표 친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면 뭔가 뭐 요런 직선이 나올 거야. 그치? 이해됐니? 요런 직선이 나올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말 그대로 요 직선 위에 모든 점을 찾아서 다 대칭시킬 거야. 뭔 말이냐면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요 직선 위에 점을 첫 번째 그림 진짜 짱 못 그린다. 그럼 어떻게 그리지? 직선이 이렇게 생겼겠죠. 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 한 점을 잡았어. 임의로 그냥 x, y, 뭐 a, b 뭐라고 놔도 상관은 없어. a, b라고 놔볼게. 알았지? 그럼 이 점을 얘에 대해 대칭시키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 딱 떨어질 거 아니야. 그치? 이 점을 x, y라고 놓고 나는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을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올게. 됐어요? 됐어요. 자, 첫 번째 중점 조건. 자, 얘네들의 중점 어디야? 중점 불러봐. 2분의 a 플러스 x, 2분의 b 플러스 y인데 그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왜? 그게 이 직선 위에 점이잖아 지금. 그치? 저기다 대입하시면 a 플러스 x는 빼기 2분의 b 플러스 y 더하기 1은 빵이어서 얘를 xy가 찾고 싶은 거지만 a, b에 관하여 정리하시면 돼. 알았지? 그럼 얘를 2씩 곱해서 이항하시면 2a 빼기 b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알았지? 요식 하나. 1번.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직 조건을 이용할 건데 얘 기울기 얼마야? 얘 별표 친구 기울기. 얘 별표 친구 이거야. 지금 별표 친구 대칭축 기울기 2지. 얘 기울기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지. 그치? 그치? 자, 기울기 불러볼까? 다 같이. a 마이너스 x. 왜 다 같이 왜 목소리 하나도 안 들리지? b 마이너스 y가 얼마여야 된다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된다고. 자, 마이너스 위쪽에다 붙여서 대각선 방향으로 곱할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곱하시면 2b 빼기 2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x 해서 a 플러스 2b는 x 플러스 2y. 얘가 두 번째 식이죠. 둘이 연립해서 a는 b는 만들 거예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알았지?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 자, b를 먼저 소거시키려면 1번식에다가 2배를 해서 더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몇 a가 돼 대신에? 1번식이 5a가 돼. 즉 1번식에다가 2배를 해서 2번식이랑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줘야 a는이 만들어져. 그치? 그래 안 그래? b는 없어진 상태고요. 자, 1번식에 2배를 해서 마이너스 4x를 더하면 마이너스 3x인데 그치? 걔를 5로 나눴으니까 5분의 1 앞에다 쓰고요.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y 2배를 해서 더하면 4y가 되니까 플러스 4y. 그 다음 여기다 2배를 해서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 했고 5로 나눈 건?
1번에. 분수 2 없애려고. 아, 큰일 날 뻔했어. 자, 빼기 4. 이렇게 중간에 계산 하나 삐끗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정리했죠. 그쵸? 자, 이번엔 A를 소거시키려고 1번씩 가만히 놔두고 빼기를 할 건데요. 2번씩에다가 2배를 한 걸 뺄 거야. 그치? 반대로 뺄까? 2번씩에다가 2배를 한 걸 1번씩을 뺄 거야. 그럼 역시 5i가 나와서 5b가 나와서 5로 나눠주셔야 돼. 그치? 그럼 b는 만들어져. 여기까지 오케이? 이러면 a가 소거가 되죠. 그쵸? 이해됐니? 그럼 5로 나눠야 되니까 앞에 5분의 1 쓰고요. 자, 여기다 2배를 해가지고 얘를 뺄 거야. 몇 x? 4x. 자, 여기다 2배를 해서 얘를 뺄 거야. 3y 하고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치? a는 b는 정리했죠. 그쵸? 근데 a, b가 어떤 직선 위의 점이야? b는 어떤 직선 위의 점이야? 다시 문제 잘 읽어. x-y 플러스 2라는 직선 위의 점이야. 그치? 즉 x-y 플러스 2는 0 위의 점이야. 그치? 위의 점이므로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빵이라는 식을 만족시키죠. 얘네 두 개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답입니다. 이게 거기 써져 있는 그 풀이 과정대로의 풀이인 거야. 그대로의 풀이 과정인 거야. 알았지? 이게 가장 널리 많이 쓰이는 과정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역시 중점 조건 이런 걸 이용을 할 거야. 자, 어떻게? 두 번째는 실제로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요 직선 얘잖아. 그치? 얘, 이 직선 위에 아무거나 하나를 좀 잡아봐. 직선 위에 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뭐 정도 잡을까? 1,3 정도 잡아볼까? 그냥 내 맘이야. 알았지? 꼭 왜 하필 1,3 상관없어. 뭐 0,2로 해도 되고 뭐 마이너스 2,0으로 해도 되고 니네 하고 싶은 걸로 하시면 돼. 알았지? 니네 하고 싶은 걸로 하면 돼. 자, 그래서 1,3을 대칭시킨 점을 실제로 내가 찾을 거야. 알았지? 자, 또다시 그럼 중점 조건을 써볼까요? 자, 여기를 x, y라고 하시면 자, 그럼 얘네들의 중점 어떻게 돼? 2분의 x 플러스 1, 2분의 y 더하기 3이죠. 그쵸? 이 중점을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치?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중점 저기다 대입하시면 x 플러스 1 빼기 2분의 y 더하기 3 더하기 1은 빵. 얘는 정리하지 않을게. 끝까지 안 풀 거거든요. 끝까지 안 풀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수직 조건은 역시나 요 기울기가 2였으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즉 그럼 x 빼기 1분의 y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얘네 둘이 이제 연립을 하시면 x 이게 찾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써야겠다. find x, y. 자, 이렇게 찾았지? 찾아서 뭔가 나왔을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찾을 거냐면 요 점 찾을 거야. 자, 요 점은 세 개의 교점인데 처음 주어진 이 두 녀석의 교점만 구해도 돼. 그치? 그러니까 이 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았지? 내가 찾는 보라색 직선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야.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 못 세워? 이건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방법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죠. 단점은 이 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이 결과가 되게 이쁘게 나올 수도 있고 안 이쁘게 나올 수도 있어. 5분의 31,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뭐 문제를 못 풀진 않으나 계산하기 되게 귀찮겠지. 근데 어디를 잡아야 이 점이 이쁘게 나올진 이거는 나도 예측을 할 수는 없어. 알았지? 그리고 나는 이 방법을 살면서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무조건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 번째 방법으로만 대칭을 시켜왔거든. 원래 맨날 그래 왔어. 왜냐? 이런 거야. 자, 지금부터 세 번째 알려드릴 건 짧고 간결한데 어려워요. 알았지? 짧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이해하기가. 자, 저 앞에서 배운 이런 걸 이용을 할 거예요. 뭘 이용을 할 거냐면 오랜만이라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네. 지난 기말고사 시험범인데 요 직선에 관련된 얘기야. 저 직선 뭔지 아시는 분? 하나씩 x, y에 대한 1차식이거든. 지금 저 식이 직선이야. 무슨 직선일까? 저 직선. 이거 모르면 세 번째 방법은 아예 못 써. 얘들아, 아예 못 쓰는데. 아예 못 써.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야. 어떤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빵이라는 직선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원의 방정식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두 원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공통현이라는 거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 혹시? 두 개 빼면 된다 뭐 이런 거. 기억하는 사람이 특히 기억 안 나? 기억나? 얘들아 그 1학기 때 배운 거 까먹으면 안 돼. 오케이? 진짜 안 돼. 언제까지 우리 대학교 합격할 때까지는 까먹으면 안 돼. 이후에 배우는 모든 수학이 이전 과정은 당연히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전 걸 몰라버리면 다음 걸 순탄하게 배울 수가 없어. 알았지? 특히나 수원수투 가서 많이 빵꾸가 날 거예요. 고1 거 비어져 있으면. 갑자기 나머지 정리를 써야 하고 막 이럴 때가 봐요. 오케이? 도형의 이동도 이것도 써야 할 일이 와. 원의 방정식 계속 나와. 진짜 많이 나와 얘들아. 어쨌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뜻인데 이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자 봐봐. 이런 거지. 대칭축이 이렇게 있어. 내가 대칭 치고 싶은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그 결과물이 이렇게 있어. 나는 얘를 찾고 싶잖아. 얘를 찾고 싶어. 얘를 찾고 싶어. 그치? 이게 나의 목적이야. 한글로 쓰니까 목표. 근데 봐봐,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직선도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어. 그치? 즉,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얘네. 즉, 요 직선과 요 직선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 x 빼기 y 플러스 2 더하기 k 괄호 2x 빼기 y 더하기 1은 빵이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나는 지금부터 알맞은 k 값만 잘 찾으면 돼. 자, 이제 저 알맞은 k 값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요 직선은 대칭이 된 상태니까 각이 무조건 똑같아. 그치? 그럼 이 직선이 어떤 임의의 한 점 알파, 베타를 잡았다. 알파, 베타를 어딜로 잡아도 요 직선까지 거리랑 요 직선까지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이걸 이용할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오케이? 지금 얘를 L1이라고 할게요. 지금 L1이 요 녀석이야. 지금 L1이 요 녀석이야. 그렇죠? L1 요 녀석이죠. 자, 그럼 알파, 0에서 알파, 베타에서 L1까지 거리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2 분의 절대값 하고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알파 빼기 베타 더하기 2라고 쓸 거야. 그치? 분자를 안 쓸 거야. 왜 안 쓰는지 좀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그럼 이번엔 저 알파, 베타에서 그 내가 목표, 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 여기서까지 거리. 그치? 자, 분모가 좀 복잡하게 생겼지. 지금 질문이야. x의 개수가 얼마야? x의 개수 1 플러스 2k 플러스 1. 그치? 그치?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그치? 제곱시키고 y의 개수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의 루트. 그치? 그 다음 분자 절대값하고 알파, 베타를 여기다 대입하겠지. 근데 잘 봐라. 알파, 베타는 요 별표친 요 직선 위의 점이지. 근데 이 별표친 직선이 여기 있지. 알파, 베타는 여기다 대입하면 몇 나와? 이만큼. 0. 이해돼? 알파,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지금 0이 될 거 아니야. 2x 빼기 y 더하기 1에 대입하면. 이해돼? 즉 나는 이 알파, 베타 전체에다 대입할 건데 알파, 베타 여기다 대입하면 몇 나온다고? 0 나온다고. 그럼 그 알파, 베타를 여기다만 대입하면 되겠네. 아이고, 여기다만 대입한 건 아까 요거 할 때 요 분자랑 어떻겠어? 둘이? 같아요. 그럼 두 개가 같기 위해서 어디만 같으면 돼? 분모만 같으면 여기가 같아진다고 했잖아. 같아지기 때문에 분모만 같으면 되고, 분모만 같다는 건 분모의 루트 안에만 같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식이 2는 2k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일 건데, 이렇게 찾으면 k가 무조건 0 하나랑 다른 거 하나 나와요. 0은 왜 나오냐면 그냥 이 목표가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이기 때문에 L1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거리만 같으면 되니까 L1이랑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K가 0 돼버리면 얘 없어지고, 얘 봐봐, L1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0 하나 나오는데 얘는 내가 찾는 답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찾는 답이 아니고 얘가 내가 찾는 답이고, 그거 여기다 대입하시면 답이 나온다. 선생님 뭐 이렇게 복잡해요가 아니라 이 과정을 알고 풀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복잡해요. 풀이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있잖아. 이 식 하나 세워놓고 K만 찾는 거지. 이 K를 어떻게 찾냐?
K 어떻게 찾냐면 요거 제곱해서 더하는 거 2랑 여기서 X의 개수 찾아서 제곱시키고 여기서 그냥 Y의 개수만 찾아서 제곱시켜요. 여기 두 개 갖다 놓고 K 값 찾아서 그냥 여기다 대입한다고. 이렇게 찾는다고 나는. 풀이가 딱 이만큼이야. 그니까 풀이가 이거 계산하면 한두 줄 정도 더 생기겠지. 인수분해가 무조건 돼. 왜? 0이 하나가 무조건 있으니까. K가 무조건 쉽게 나오거든.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니? 이거 어렵죠? 이거 어렵죠? 한두 번 직접 몇 개 해보셔야 돼. 직접 해봐야 뭔가 됩니다. 봐봐. 내가 우리 정석책에 이런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정석책에 있는 문제를 하나 써줄 테니까 지금 하나 좀 풀어볼까요? 정석책에 그냥 대칭 시키세요. 그냥 이런 거 하나 찾아서 내가 뭐야 수학 말고 수학 하나 수학상 기본 정석 실력 정석. 왜 실력 정석이냐면 이 문제가 기본 정석에 있는 문제. 자, 실력 정석에서 숫자 다른 거 오씨 여기 없어. 수학 하에 있어. 여기 있다. 문제. x 플러스 3y 마이너스 8은 빵을 x 빼기 2y 플러스 2는 0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세요.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세 개를 다 해보세요. 알았죠? 10분 동안 세 가지 방법을 다 해보세요. 알았죠? 다. 자, 기타로 여러 가지 또 다른 도형의 이동을 하나를 알려줄 건데,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기보다 이제 확대 축소입니다. 확대. 축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도형을 확대시킬 거고요. 축소시킬 겁니다. 어디를 기점으로 하냐면 원점을 기점으로 확대를 하고 축소를 시킬 겁니다.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도형이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2고요. 여기 3이라고 해볼까.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을 내가 2배 확대시켜 볼게요. 오케이? 2배 확대시켰다고 하면 그림이 삼각형이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이게 2배 확대시킨 그림이겠지. 자, 근데 이런 거 말고 X축 방향으로 2배만큼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즉 Y좌표들은 다 그대로 놔두고 X좌표만 다 2배로 늘릴 거야. X좌표만 2배로 늘리면 2는 4로 바뀌고 2,3도 4,3으로 바뀌는 거지. 대신에 원점이나 Y좌표는 그대로 생기는 거야. 이게 X축 방향으로 2배만큼 확대시킨 거야. 그렇죠? Y축 방향으로 2배만큼 확대를 시켜보면 역시나 이번엔 X좌표는 가만히 놔두고 Y좌표만 2배로 늘어나면 됩니다. 이해됐니? 그냥 일반적으로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이 2배만큼 늘렸다라는 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전부 다 2배씩 늘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특정한 방향, X축 또는 Y축 방향, 거기 그 프린트에 없어요. 이렇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으로만 확대를 시킬 건데, 자, 확대랑 축소는 전부 다 몇 배를 시켰다라고 이제 통일을 할 거예요. 다만 그 배수가 1보다 큰 배가 되면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은 숫자 2분의 1배, 3분의 1배가 됐다는 건 축소가 시키는 거잖아. 그치? 즉 그러면 어떤 도형 fx, y를 y는 빵을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 a배만큼 이게 확대라고 할지 축소라고 할지는 몰라요. 그렇지? 1보다 큰 숫자면은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은 숫자면 작아지는 거니까. 그치? a배만큼 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a분의 x, y는 빵 요렇게 바뀝니다. 식이 요렇게 바뀌어야 돼. 얘도 그 자취의 개념을 이용하는 건데요. 역시나 이런 거죠. 어떤 요 도형 위에 점이 x, y가 있어. 그럼 말 그대로 요 도형 위에 있는 모든 x좌표를 다 a배만큼 늘린 거지. 이해됐니? 그럼 요 도형의 x좌표를 a배만큼 늘리면 x좌표만 a배만큼 이렇게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럼 나는 요 녀석을 x 프라임, 요 녀석을 y 프라임이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녀석을 x는 정리하시면 a분의 x 프라임이고요. 뭐 y는 그대로 y 프라임이고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할 거야. x, y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그치? 그래서 f a분의 x 프라임, y 프라임은 빵이라는 식을 만족시킬 건데, 그치? 요 식을 만족시킨다는 건 요 도형에다가 얘를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은 요 도형 위의 점인 거죠. 즉 확대시킨 x 프라임, y 프라임은 a분의 x, y는 0이라는 도형의 점이어야 돼. 즉 x축 방향 a배를 시키면 x에 a분의 1x를 대입하는 거야, 알았지? x에 a분의 x 자리에 a분의 x를 대입하자. 두 배를 확대시키자는 건 그러니까 2분의 x를 대입을 하셔야 돼, 알았지? 2분의 1배를 확대시킬 때는 2x를 대입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확대시키고자 하는 녀석의 역수를 곱한 녀석을 대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알았죠? 마찬가지로 이제 y축 방향으로 똑같은 이유로 y축 방향으로 b배만큼 확대를 이동을 그 배율을 시키면 x 그대로 놔두고 b분의 y는 빵이 됩니다. 즉 그래서 어떤 y는 fx라는 도형이 y는 2fx가 됐다. 이게 y축 확대를 의미합니다. 왜? 2가 여기 있던 거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몇 배? 2배가 된 거지. 즉 이거 머리끄댕이 발목을 잡고 2배 쫙 늘리는 거야, 그치? 이런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보면 이 녀석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 아이디어가 뭐 별건 아니지만 나중에 뭐 수학 원에 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막 늘렸다 줄였다 하고 막 그런데 그래프에서도 많이 쓰는 거야. 왜 봐봐? y는 x랑 y는 2x를 비교해 볼까? 쉽게 얘기해. 둘 중에 하나야. 얘를 가지고 이게 y축 방향으로 2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는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치? 이해돼? x축 방향 2분의 1배. x축 x좌표를 다 반으로 줄여버린 거죠. 즉 y는 x가 이렇게 있는데 봐봐. 여기 1,1 있겠지. y축 2배라는 건 1,1이 어디로 갔어? 1,2로 갔겠지. 0,0이 0,0이 있을 거야. 2,2는 어디로 갔겠어? 2,4로 갔겠지. 이렇게 이동시켜서 y축 2배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고 x축으로 2분의 1배는 1,1이 어디로 갔겠어? 2분의 1,1로 가는 거죠. 이렇게 2,2는 어디로 갔겠어? 1,2로 갔을 거야. 이렇게 해서 찾은 직선이다. 이렇게 봐도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이해됐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제 나중에 이제 고3이 되면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모든 2차 함수는 전부 다 닮음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거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2차 함수를 전부 다 닮은 도형으로 볼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그냥 어렵진 않아, 그치?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지만 어렵진 않아, 그치? 자, 그래서 오늘 함수의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한 김에 자, 내가 지금부터 준비한 파트가 또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 프린트 같은 건 원래 없어요. 내가 원래 뭘 해주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그냥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교육과정상에 정규적으로 편성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성질들을 물어볼 때가 있으니까 수학상에서도 이미 알던 것도 있을 거고 뭐 처음 보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함수의 대칭성. 함수의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지금 우리 수업 5시에 끝나니? 5시에 끝나니 30분밖에 없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는 우함수라는 녀석을 만나게 될 건데요. 우함수. 한 번쯤 들어본 단어지? 혹시 저는 우함수라는 단어를 살면서 처음 들어요. 혹시? 자, 우함수는 무엇이냐면 y축 대칭함수를 의미하는데 y축 대칭함수가 무슨 뜻인지 알아 혹시? 무슨 뜻일까? y축 대칭함수라는 게 무슨 뜻이야? y축 대칭함수 무슨 뜻이야? 소리 잘 나온다. y축 대칭함수. 자, 설명을 윤서야. y축 대칭함수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야 돼. 말기만 통하게. 그치. 자, 뭐 그런 함수야. 즉 봐봐. 어떤 y는 fx가 있다.
그 함수를 y축에 대해 대칭을 시켜. 근데 대칭시킨 결과랑 대칭시키기 전에 처음 함수랑 그래프가 똑같아. 이런 함수를 y축 대칭 함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랑 y축 대칭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지 혼자 y축 대칭 함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y축에 대해 대칭시켰을 때 처음 함수랑 똑같아. 즉 대표적인 게 y는 x제곱 같은 거야. 그래서 y는 x제곱 있는 거 y축 대칭시켜도 처음이랑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 이런 걸 y축 대칭 함수라고 하고요. 그럼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이런 식을 보면 아, 얘는 우함수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 말 그대로야. 어떤 y는 fx를 y축 대칭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어? y는 fx를 y축 대칭시키면 어디에다가 부호를 바꿔? 어디 부호가 바뀌어야 돼?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되잖아. 그치? y축 대칭시킨 식이 이거지. 그치? 얘랑 처음 함수랑 똑같다. 이게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이야. 말 그대로라고. y축 대칭시켜도 처음 함수식과 달라지지 않는 상태인 거지. 그치? 내가 말하는 해석이 그대로 식으로 나타나 있는 거야. 이 식을 외우려고 막 길을 쓰고 있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알았지? 아, 얘는 y축 대칭시킨 식인데 그게 처음 함수랑 똑같은 함수를 사실 이 우함수라는 이름은 몰라도 돼. 알았지? 아, 이런 함수가 y축 대칭 함수를 의미하고 y축 대칭 함수가 이런 의미구나. y축 대칭시켜도 처음 거랑 똑같은 함수. 오케이. 자, 두 번째 기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 기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를 기함수라고 불러. 말 그대로 똑같은 거야. 어떤 함수를 원점에 대해 대칭시켜. 즉 180도 회전시켜. 원점 대칭 우리 180도 회전 이동이야. 그치? 180도 회전을 시켜도 처음 함수랑 완전히 그래프가 똑같이 생긴 거. 대표적인 게 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들. 원점 지나는 직선 있잖아? 뒤집어도 똑같이 생겼어. 그치? 180도 돌려. 이런 것들이 기함수를 나타내는 그 기함수라고 하고요. 역시나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은 자, 이런 거지. 자기 어떤 함수를 원점 대칭시키면 식이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그 식과 처음 함수가 똑같다.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 녀석을 좀 더 이쁘게 쓰기 위해서 f 빼기 x를 여기다 쓰고 마이너스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죠. 대부분의 책들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기함수를 나타내는 식. 즉 어떤 함수를 봤는데 어떤 함수가 이런 식을 만족시키고 있네. 아, 그럼 이 녀석은 기함수입니다. 문제에서 지금 이런 걸 특히나 이제 우리는 사실 고1 과정에는 이건 많이 안 나오고 이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차 함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보통 좌우 대칭축이 존재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알았죠? 자, 3번은 우함수 y축 말고 어떤 x는 k에 대하여 x는 k 대칭함수 이렇게 쓰기. 저 녀석이 좀 확장판입니다. 뭔 말이냐면 x는 k 대칭함수라는 말은 마찬가지야. x는 k라는 직선이 있다. 어떤 fx를 x는 k에 대해 대칭을 시켰는데 대칭시키기 전과 식이 똑같은 거지. 말 그대로. 오케이? 자, 아까 전에 이거 기억나나? 아까 x는 k에 대해 대칭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억나? 그치? x자리에 이 k, 그치? 그럼 y는 다시 y는 fx를 x는 k에 대해 대칭시키면 y좌표는 안 바뀌고, 그치? x자리에 이 k 빼기 x를 대입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 대칭시킨 식과 이 k 빼기 x와 처음 함수가 똑같은 녀석. 이게 이런 식을 만족하는 게 x는 k에 대한 대칭 함수인데, 이 식 말고 식이 하나 또 있어. 얘는 표현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k 더하기 x, k 마이너스 x인데 얘는 이제 이런 느낌이지. 얘도 봐봐. 둘이 더하면 얼마야? 2k잖아. 그러니까 더해서 일어나면 k야. 즉 k를 기준으로 k 플러스 x와 k 마이너스 x는 이런 거지. k에서 같은 거리만큼 양쪽으로 떨어진 두 지점이지. 그 지점의 함수값이 항상 y좌표가 똑같은 거지. 여기서 k에서 같은 거리 떨어지면 y좌표가 똑같아. 같은 거리 떨어지면 y좌표가 똑같아. 이런 걸 다 만족하려면 얘 기준 좌우 대칭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타내는 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랑 좀 헷갈리면 안 돼. 얘랑 애들이 많이 주의를 하는 편인데, 봐봐. 이 식이랑 이 식을 애들이 좀 헷갈려해. 이건 주기함수라는 뜻이에요. 2 플러스 x라고 써져 있는 건 이건 뭔 말이냐면 함수값이 이만큼 커질 때마다 같은 함수값이 반복된다는 거지.
이해돼? 즉 그래프가 두 칸 간격으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건데 고1 때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거야. 알았지? 나중에 수학 1 가면 자세하게 할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 써져 있으면 또 다른 거야. 알았지? 항상 마이너스 x가 써져 있어야 돼. 왜? 항상 어떤 느낌이야? 더해서 소거가 되는 상태. 중점이 얼마야? 2 빼기 x랑 x의 중점 1이잖아. 그치? 더해서 1로 나누면 그러니까 1 기준, x는 1 기준 대칭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이 녀석은 이해됐니?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4번 이거 지우지 말고 4번은 뭐라고 쓸까? a, b에 대하여 대칭함수. 마찬가지지. 어떤 함수를 a, b에 대해 대칭시켰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거죠. 즉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겨서 이 점이 여기가 a, b가 딱 이렇게 있는 거야. 180도 회전해도 그래프가 바뀌지 않는 거지. 처음 함수랑 그래프가 똑같은 함수를 마찬가지로 a, b의 대칭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이거 해볼까? 아까 y는 fx를 a, b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x도 더했을 때 2a가 나와야 되고 y도 더했을 때 2b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y가 뭐로 바뀌어? 2b 빼기 y로 바뀌고 x가 2a 빼기 x로 바뀌죠. 그쵸? 얘를 y는 정리하시면 2b 마이너스 f 2a 빼기 x거든요. 그쵸? 그래서 얘와 얘가 똑같아지면 돼. 그치? 걔와 fx와 2b 빼기 f 2a 빼기 x가 똑같아지면 되는데, 얘를 좀 이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fx랑 더하기 f2a 빼기 x를 한 게 2b입니다. 이렇게 많이 쓰거나 아니면 얘도 요 자리를 이렇게 fa 플러스 x 더하기 fa 빼기 x 둘이 더한 게 2b입니다. 이렇게 써 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야. 이런 게 이런 얘기지. 2가 분모에 있는 2거든. 요 2는 원래 즉 a에서 x만큼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에 함수값의 평균이 b가 나옵니다. 지금 이런 뜻인 거예요. 결국 두 개가 똑같은 걸 의미하고 있는 식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함수의 대칭성. 이거를 문제를 풀다 쓰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올 거야. 알았지? 그러면 지금 이 식은 x는 k에 대해 대칭 함수를 의미하는 식이구나 라는 걸 파악해서 문제를 푸셔야 한다는 거야. 알았지? 문제를 풀다가 직접 이 식을 막 니들이 만들어서 쓰고 막 그럴 일은 진짜 없어. 진짜 없대. 문제에서 막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 함수 fx가 있다. 조건 하나에 막 이런 게 써져 있다고. 알았지? 그럼 n 증가 x는 1 기준 대칭입니다. 이런 걸 파악해서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좀 잘 숙지를 해 놓으셔야 할 겁니다. 자, 다음은 찍어 빨리 찍어. 됐어? 자. 다음은 이런 표현. x1과 x2가 서로 달라. 근데 어떤 함수 fx가 이런 식을 만족한대. 이런 식을 만족한대. 이 자리가 직선 등호일 수도 있고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의미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자, 이거를 외울 수 없어. 나는 지금 20년 가까이 이걸 수학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부등호 방향이 헷갈리거든. 안 외워지더라고. 뭐 너희들은 나보다 머리가 더 좋아서 외울지 안 외울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설명을 해줄게. 자 나는 이렇게 불러요. 함수값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평균의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자, 뭐 평균을 내서 그 녀석의 함수값이라는 게 fx에다 갖다 때려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평균을 먼저 내서 함수값을 구한 거니까 평균의 함수값이라고 부르고요. 함수값의 평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봐봐. y는 fx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요 위에 두 점을 잡을게요. 자, 이렇게 두 점을 잡을 겁니다. 자, 그럼 요 점의 y좌표가 fx1이야. 그죠? 요점의 y좌표가 요점의 y좌표가 fx2
F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우리 중점은 언제 쓰는 거냐면 선분의 중점, 말 그대로 선분의 중점의 좌표를 구할 때 평균의 아이디어를 쓰잖아. 즉 얘네 둘을 연결한 선분이 있으면 이 선분의 중점 있지, 중점. 이 중점이 요 점의 x좌표가 x1 더하기 x2를 2로 나눈 값이고, 그치? 요 점의 y좌표가 얘네 둘의 평균이지, 그치? 즉 함수값의 평균이야, 여기가. 오케이? 저 우리 식에서 좌변인 거죠. 우리 식에서 좌변. 함수값의 평균, 그쵸? 저 지점이 좌변인 거예요, 그치? 우변은 어딨냐? 평균의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은 함수 위의 점이어야 되잖아. x좌표를 예로 가지고 있는 그때 y좌표, 그치? 요 점의 y좌표가 평균의 함수값이어야 돼. 이게 우변값이지. 자, 질문. 지금 우변이 커, 좌변이 커? 우변이 크지? 봐봐. 좌변이 커지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돼. 얘는 변하지 않거든. 그럼 함수값이 함수 fx가 이 그래프로 바뀌면 여기가 평균의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됐니? 즉, 평균의 함수값 좌변이 더 크려면 뭘 의미한다? 얘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이게 위로 볼록이어야 돼. 그럼 이건 뭐겠어? 딱 같아야 되니까 함수값이 여기 와야 되잖아. 그래프가 어떤 상태여야 돼? 직선이야. 오케이? 이게 증가감소가 아니라 그래프의 개형, 아래로 볼록인 곡선인지 위로 볼록인 곡선인지를 의미해주는 식이야. 알았지? 그럼 머릿속에 이 그림을 집어넣고 있어야 돼. 왜? 부도 방향이 헷갈릴 때 니네가 이 그림을 직접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니? 어쨌든 이런 생각까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요 두 녀석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식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물어보는 식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아래로 볼록이니 위로 볼록이니를 물어보는 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가 내가 오늘 알려주고 싶은 것들인데요. 시험 보러 왔어? 자습실에서 좀만 공부 좀 하고 있어. 바빠? 내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안 알려줬어. 아까 우함수, 기함수 할 때 이거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거 안 알려줬네. 나쁜 선생. 뭐냐면, 이거 안 알려줬어. 아까 그 우함수, 기함수에 이어서 설명해줘야 되는 건데, 뭐가 하나 허전하더라. 자, 우함수끼리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함수랑 기함수끼리 더하고 빼면, 기함수랑 우함수를 더하고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얘기야. 자, 우함수끼리 더하고 빼면 일단 우함수고요. 기함수끼리 더하고 빼면 여전히 기함수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자, 내가 하나만 증명을 해볼게. fx가 기함수야. fx가 기함수라는 말은 기함수는 아까 말했지만 이런 식을 만족하고 있어야 기함수인 거, 그치? gx도 기함수야. 그럼 gx도 이런 식을 만족하고 있겠지, 그치? 이거일 때 그럼 내가 hx를 두 개를 편의상 내가 뺀 함수라고 해볼게. 이렇게 하면 hx가 내가 무슨 함수인지 관찰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hx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관찰하기 위해서 h-x를 써보면 돼. 왜? h-x가 hx랑 같으면 우함수인 거고 마이너스 hx랑 같으면 기함수인 거야, 그치? 그치? 아까 내가 기함수를 우함수를 나타내는 식 써줬잖아.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여기다 성질을 엄청 많이 쓸 거거든. 니네가 이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되게 어렵지 않아? 봐봐. h-x 불러볼래? 뭐라고 쓸 거야? f 빼기 g-x인데, 자, 우리 f-x는 지금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fx랑 똑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플러스 gx가 되겠지. 봐봐, 이 식은 얘 똑같아? 아니면 얘랑 부호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야, 그치? 즉 h 빼기 x가 hx랑 똑같네. h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즉 기함수끼리 뺐더니 기함수가 되더라 는 걸 내가 지금 확인해서 보여드린 거야. 알았지? 자, 기함수랑 그럼 우함수를 더하고 뺐을 땐 아무것도 안 돼. 즉 기함수도 아니고 우함수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함수가 기함수이고 우함수이고 그런 건 아니거든. y축 대칭도 아니고 원점 대칭도 아닌 뭐 직선 중에서도 이런 거
원점 대칭도 아니고 y축 대칭도 아닌 함수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알았죠? 그치? 그 중에 특이한 녀석들의 이름이 붙는 것 뿐이지 모든 함수의 성질이 있는 건 아니니까 덧셈 뺄셈은 이런 거에 성질이 있고요. 전부 다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번엔 곱셈 나눗셈인데요. 뭐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은 역시 제외입니다. 우함수끼리 곱셈 나눗셈은 우함수고요. 기함수끼리 곱셈 나눗셈은 역시 우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기함수랑 우함수를 곱셈 나눗셈. 뭐 나눗셈일 때 순서 바뀌어도 굳이 상관없습니다. 이건 기함수가 됩니다. 역시 하나만 해볼까요? 자, 기함수랑 내가 이번엔 gx를 우함수로 바꿔볼게. 알았지? 우함수로 바꿔서 이거일 때 역시 hx를 내가 두 개를 곱한 함수라고 해볼게요. 자, 이 함수가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판단을 해보는 거죠. 역시 그럼 h-x를 관찰해보면 되겠지. 그치? 왜? 이것 때문에 그랬지. 그치? 자, h-x를 관찰해보면 되는데 얘가 f-x 곱하기 g-x지. 그치? 자, f-x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fx랑 똑같고 g-x는 뭐랑 똑같아? 그냥 gx랑 똑같아. 이만큼이 hx니까 마이너스 hx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만족하니까 h는 무슨 함수다? 기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합성함수에 관련된 자, 우함수끼리 합성을 하면 우리 합성은 얘 먼저 계산하고 얘 나중에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하면 기함수랑 우함 이거 다른 거야. 알았지? 마지막으로 기함수랑 기함수를 합성하면 있잖아. 얘만 기함수고요.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우함수입니다. 기함수끼리 합성한 것만 기함수예요. 아, 참고로 우함수에 엄청 강력한 성질이 있는데 참고로 뭐 f 무슨 함수든 몇 개를 합성하든 맨 처음 계산하는 함수만 우함수면 이 녀석은 결과에 상관없이 무조건 우함수. 이 다른 함수가 어떤 함수가 들어와도 얘는 만족해요. 맨 처음 시작한 함수만 우함수면 여기에다 뭘 합성해도 맨날 우함수입니다. 이걸 고등학교 1학년들이 꽤 많이 쓰거든. 아니, 안 써도 푸는데 쓰면 문제를 어디서 푸냐면 우리 저번에 이거 할 때 꽤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 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꽤 많은 시간 투자했지. 합성함수 그래프 중에 얘는 좀 응용된 성질인데 막 이런 거 하나 있었지. 이거 요선 기준 좌우 대칭이지. 이 결과물이 무조건 요선 기준 좌우 대칭이 돼 있어. 이런 성질이 있어. 우함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대칭, 얘도 선대칭이지. 그러니까 얘를 맨 처음에 계산하는 함수, 얘를 f라고 해봐. 그럼 g 동그라미 f, 얘 먼저 계산하는 거지. 이 녀석은 무조건 여기가 3이면 결과물도 무조건 3기준 대칭이 된다 이거예요. 즉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끝까지 다 해볼 필요가 없이 반절만 해봐도 되는 거잖아. 반절만 해놓고 나머지 반절 왼쪽 거 보고 대칭되게 그리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에다가 많이 좀 사용이 됩니다. 자, 봅시다. 이 녀석도 자 해볼까요? 봐봐. 자, 똑같이 뭐 이렇게 놓고 해볼게.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합성해보죠. 뭐 g 동그라미 fx. 자, 이 녀석을 역시 이번엔 hx라고 해볼게. 자, 역시 그럼 요 hx가 fx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관찰하시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h 빼기 x를 관찰할 건데 그럼 요 녀석은 g 바로 f의 x에 마이너스 x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그치? 근데 이 기함수니까 g 바로 마이너스 fx까지 이렇게 나왔지. 근데 gx는 마이너스 x 하나 똑같으니까 얘도 gx가 마이너스 f 하나 그냥 f 하나 똑같을 거야. gx에서는. 그치? 얘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주어진 그냥 hx죠. 따라서 h 빼기 x가 hx랑 똑같으니까 h는 우함수다 이거야. 이해됐니? 즉 내가 지금 먼저 계산하는 게 기함수니까 이 녀석을 보여줬죠. 그렇죠? 기함수를 우함수에다 집어넣었더니 우함수가 됐습니다. 이게 기함수와 우함수에 대한 성질이고 되게 어렵잖아. 여기 있는 모든 걸 증명해내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지 않거든. 그래서 증명하기가 어렵지 않고 외우기도 어렵지 않은 게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항을 한 개짜리 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요. 한 개짜리 함수에서 홀수차수 함수들은 기함수고요. 홀수차수 함수. 오케이? 짝수차수 함수가 우함수입니다. 왜? 홀수차수 함수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잖아. 그치? 이런 느낌의 식이야. 그치? 짝수차수는 마이너스가 없어지지. 즉 우함수는 짝수차수 함수를 생각하시면 되고
기함수는 홀수 차수 함수를 생각하시면 돼. 항이 하나짜리를 생각해. 내가 빨리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알았지? 봐봐. 우함수 2차가 있어. 우함수 또 4차가 있어. 둘이 더하면 모든 항이 다 짝수 차수만 있지. 여전히 우함수다 이거야. 대신에 봐봐. 3차랑 2차랑 기함수랑 우함수랑 더했어. 그럼 그 식에는 3차도 있고 2차도 있지. 이건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거지. 곱한 거 볼까? 봐봐. 3차 기함수지, 2차 우함수지. 둘이 곱하면 몇 차야? 5차. 홀수 차수잖아. 무슨 함수겠어? 기함수야. 즉 우함수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야. 이렇게 외우면 좀 빠르게 외울 수 있어. 차수를 가지고. 이해되니? 대신 합성함수는 그 차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합성함수도 뭐 되기는 되죠. 3차를 x제곱에 집어넣으면 x제곱에 세제곱의 제곱이니까 6차가 되잖아. 기함수 함수 합성함수 이거 우함수 된다 이거. 이해되니? 이런 느낌으로 외우면 좀 편하게 외울 수 있어요. 이거 빨리 외우기 위해서 차수를 빌려서 쓰는 거고, 꼭 다항함수가 아니어도 이 성질은 전부 다 만족하긴 합니다. 알았지? 내가 그냥 외우기 편하라고 써주는 것 뿐이에요. 됐죠? 이게 기함수 함수에 대한 성질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학상 자히스토리 뽑아줘야 하는 사람, 집에 책이 없어서 이걸 뽑아줘야 하시는 분, 서울외고 애들은 숙제를 안 해도 돼. 그냥 수업만 이렇게 듣고 나중에 기억 안 나면 또 이거 복습하고 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게 도형의 이동이 기말고사 때 지난 시험에 안 들어간 친구들은 지금 이 교실에 서울외고 빼고 전부 다는 도형의 이동을 문제 정도 되는데 한 50개만 풀어오세요. 50개니까 90번? 한 90 몇 번까지 풀어오면 되겠는데? 87번까지 풀어오세요. 87번까지만 풀어오시고요. 왜 두 번에 나눠 숙제를 내주냐면 일품 숙제가 또 있으니까 그래. 일품 숙제는 전원이 다 있죠. 일품 숙제는 전원이 다 있습니다. 자, 일품 숙제는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내줘도 되려나 모르겠네. 33쪽까지입니다. 대단원 1단원 남은 거 전부 다예요. 금방 해. 별로 안 어려워. 둘, 세 장 반, 4장, 5장, 6장, 7장, 8장. 다. 8장. 딱 8장이야. 쪽수로 16쪽. 그러니까 하루에 2쪽 반씩 하면 며칠 놀 수 있어. 별로 안 돼. 2쪽 반. 2장, 그러니까 2쪽 반이니까 2장 반씩. 하루 2장 반씩 하면 4일 하고 놀아요. 4일이 뭐야? 3일만 하고 놀 수 있어요. 자. 내가 그거 뽑아줄게 지금.